レベル2ウィンドエッジ 마법을 못 쓴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버림받은 소년이 そんなことでいいの？ 실은 400년 전 마왕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원해낸 인류의 구세주였다. 本当ならレベル10までやれるんだけど。レベル 10!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마음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4명의 현자. 대지를 가르는 힘으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마왕은 가히 압도적인 존재였지만 민나! 이마다! 그런 녀석의 숨통을 결국 끊었는데 성공한 이들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으니 勇者を補佐し見事魔王を撃ち滅ぼした4人の大英雄たちよ 그리고 마왕을 쓰러뜨린 공로를 인정받아 최강의 마법사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왕의 칭호를 내려받은 남주. 賢者エフタルはいそこが魔術の場であれば序列の差こそあれ貴様もまた功を称することを許されたのだ俺が 비록 나머지 3명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끝끝내 실력을 인정받아 영웅으로 등극한 그는 남은 인생을 후인 양성에 힘쓰기로 결정하는데 いいぞその調子だ 그렇게 그로부터 수십 년 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마법을 가르치고 있는 다 늙은 백발의 남주. よしやめいいぞみんなその調子だ 그리고 그런 남주를 유독 믿고 따르는 카와이의 마족소녀 멀린. エフタル様、ぜひレベル6を。 과거 인마전쟁에서 우연히 살아남아 종족의 원수와도 같은 남주의 손에 거둬진 그녀였지만 やったばっかなのに。相変わらず威勢がいいなマーリンは当たり前です。雷神公エフタル様の一番弟子ですから。 한없이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주를 마치 진부모처럼 믿고 따랐으니 하지만 남주를 위한 마음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허구한 날 숲속에 들어가 마무리게 시비를 털어대는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목숨이 위협받는 위기에 놓이긴 했지만 レベル10エフタル 그때마다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는 남주는 언제나 노력하고 성장하려는 그녀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죠. それにしてもエフタル様、お強かったな。またその話か 그런데 사실 그녀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성장하려 했던 이유는 전부 다 노쇠해진 남주 때문. 남주의 상태를 진작에 알고 있던 그녀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하지만 俺にはもう幾ばくの時間もない休んでいる暇などないのだ 사실 남주는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 俺は世界最強を目指していたしていた。 어느 정도 경지를 맛본 자일수록 최강을 꿈꾸는 건 당연한 욕망. 물론 그가 누구나 인정하는 엄청난 실력자인 건 본인도 인정하는 사실이었지만 だが残念ながら俺では魔道の頂までは到底届きそうにない 이미 그는 자신을 아득히 뛰어넘는 천재적인 재능을 수차례 목격한 상태. 魔王討伐の時も最年長の俺だけが必死だったんだ 그러게 그는 비록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만큼은 언젠간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길 바라며 지금껏 그토록 몸을 혹사하고 있던 것이었으니 エフタル様、大変です。エフタル様。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エンジン公様が魔術適正理論を確立されたとのことです。 그런 그에게 들려오는 충격적인 소식. これでよしまずはマーリンので試してみよう 현재 이들은 마법 세계란 말이 무색하게도 가장 기초가 되는 마법 적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던 상태. 그러게 일단 4가지 속성을 전부 다 가르친 뒤 그중 2각을 나타내는 속성을 골라내는 아주 무식한 방법을 사용 중이었지만 青色と緑色に光ってる。 그의 동료이자 천재 마법사인 염자가 적성을 판별하는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인류의 성장을 비약적으로 앞당긴 것이었는데 次は私のもやってくれ
그리고 그 성장의 기회가 주어진 건 남주 또한 마찬가지. 人より何十倍も何百倍も努力した。 그러기에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적성을 판별해보는 그였지만 無職。 하지만 결과는 도저히 현재라고 볼 수 없는 무색의 무적성. どうして私は雷神公だぞ。 일말의 재능조차 없던 그는 단순 노력 하나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올랐던 것이었죠. そうか、そうだったのか。俺が何故に他の四校に勝てないのか。簡単な話だ。 그렇게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지며 좌절에 빠진 남주. ずっといつかは魔道の頂へたどり着けると思っていた。けれど才能という壁を越え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あの時希望と望みは絶たれた。いや、最初から希望も望みもなかったのだ。 범부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끝내 염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듯 싶었지만 어째 다시금 눈을 떴을 땐 꼬맹이의 모습으로 환생한 그였으니 女神にもらったスキル再転生を使って僕は3度目の人生を生きている。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환생은 이번이 총 두 번째 환생. 여신님이 내려주신 14개 스킬 환생 덕분에 다시금 살아난 것이었으니 やっぱり色なしか。 그리고 물론 이번에도 전생과 마찬가지로 무색의 무재능으로 태어난 그였지만 ドラゴン 현재 그는 과거 마왕까지 물리친 현자의 지식을 물려받은 상태. レベル10エフタルを 과거 무재능인 자신이 만들어낸 오리지널 마법으로 마법을 각성하며 전생에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다시금 꺼나가기 시작했죠. 僕の意識の中に転生した自我が芽生えて早3年。 그렇게 일단 자신의 주변 상황부터 확인해보는 남주였는데 僕は母さんと2人で暮らしている。 현재 이곳은 남주가 죽고 난 뒤 무려 400년 뒤 미래이며 여전히 마법에 대한 재능은 없는 바람에 자신의 후손이자 싸가지 없는 아버지에게 버려져 시골 마을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였으니 エフタル元気にしてましたか。フレイザー兄さん。 그래도 다행히 이복 형님인 프레이저의 원조 덕분에 어머니와 단둘이선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지만 あのね兄さん、やっぱり15歳になったら帝都の魔法学院に行ってさ、魔導部の 현재 남주에게 마법에 대한 적성 따윈 1도 없는 상태. これからは剣術を学ばせて士官学校にやろうと思っています。 덕분에 꿈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마법 학원으로의 진학은 꿈도 못 꾸는 상태였죠. もっと手首に力を入れて。 그렇게 일단 전생에서도 배워본 적 없는 검술 훈련을 받아가며 상황을 지켜보는 그였는데 兄さん。どうしました。 하지만 뼛속까지 마법사인 그가 칼자루나 끄적거리는 걸 참을 수 있을 리가 있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마법 학원에 보내달라 부탁하는 남주였는데 仕方ないですね。今から僕が魔法を見せます。本当にやったやった。 하지만 그런 남주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문제. レベル2ウィンドエッジ。 그건 다름 아닌 そんなことでいいの？なんたる風圧。 바로 현재의 마법 수준이 준나게 너프된 상태란 것이었죠. 本当ならレベル10までやれるんだけど。 그렇게 일단 기절한 형님은 내비두고 서둘러 상황부터 파악해보는데 なるほど。400年の間に何があったかわからないけど、この時代では魔法文明が著しく衰退しているらしい。 과거 남주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마법은 4에서 5달에 불과한 하위 마법. 하지만 현재는 고작 레벨 4달에 불과한 마법조차 초고위급 마법 취급을 받고 있는 몇 단계나 태어난 상태였으니 気がついた？
兄さん 그러게 어쩔 수 없이 헛것을 본 것이라며 대충 둘러댄 뒤 자신의 정체를 숨긴 그는 당장에 니들의 장단에 맞춰 검수를 올려 내나가기 시작했고 突っ込みすぎですよエフタル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검술조차 수준급 실력을 보유하게 된 그는 그저 마법만 사용하는 약볼 마법사가 아닌 베테랑 기사조차 쓰러뜨릴 수 있는 강인한 육체까지 손에 넣게 되는데 그렇게 한편으론 검술 훈련은 계속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론 レベル10エフタル 꾸준히 마법을 단련해가며 어느덧 14살에 접어든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으니 はい父上がエフタルにお会いになるそうです 그건 바로 지금껏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면담 신청. 물론 이제 와서의 관심을 보이는 쓰레기 같은 아버지 따위 1도 관심 없는 남주였지만 それもこれもフレイザー様にいつも軍学や剣術をご教授していただいたおかげです 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어머니와 형님을 보고 있자니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着いたよエフタルおお、すごいお屋敷。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드디어 아버지와 대면하는 남주. はじめまして父上。僕エフタルです。オルコット公爵閣下と呼べ。お前を認知した覚えはない。我が一族の恥さらしが。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한채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아버지였어. これで貴様の養育費もストップ。しかも特待であれば衣食住のすべてがタダ。3年目からは給与まで出る。 어째 14년 만에 처음 본 아들에게 한다는 말이 돈 굳어서 개꿀이라는 쓰레기 발언일 뿐더러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녀석의 아들내미 또한 전형적인 쓰레기 녀석이었죠. いいですかエフタル模擬戦とはいえくれぐれも気をつけてください 그렇게 난데없이 녀석과 검술 대련을 펼치게 된 남주. 물론 이런 뻔한 전개 따위야 이미 예상했던 바이기에 별다른 걱정 없는 남주였지만 バカ親子ともどもこの本家長男のヨアヒム様が直々に教育してやろうってことだ。 이런 새끼가 대놓고 패드립을 날리기 시작했으니 一族の顔に泥を塗ってるお前の母親を殺してやりてえがお前で我慢してやるって言ってんだよ。 덕분에 한계치까지 돌아가 있던 꼭지가 결국 뜯겨나간 남주. 身体能力強化。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나불대던 이 문어대가리의 면상을 바로 힘으로 찍어 누르며 참교육을 시켜버리죠. 二度は言いません。今度俺の母親を侮辱したら殺すぞ。 그렇게 더 이상 깝죽거리지 못하게끔 확실한 인성을 심어주고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한 남주. はーい。 그리고 이제 곧 학원으로 떠나기 전에 사랑스러운 어머니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려는 그였지만 今日はエフタルの大好物を誰かしら 그런 이들에게 웬 정체모를 아기를 들고 나타난 프레이저였는데 急だったので安全な場所がここしか思い浮かばず 형님이 들은 아기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황자 저하. 공작의 지원을 받은 재상판 무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으니 これからどうする。もう王都には戻れませんし国境を抜け我が国家の主戦力のもとに殿下をお届けしましょ 그러게 어쩔 수 없이 왕자님 호송 임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는 남주였고 なんだこの音は。 따라오는 추격들을 피해 간신히 숲속을 벗어났을 때 うあれは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마도사 부대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火です。来た道が燃えてます。さっき森の中で轟いていたのは森に火を放っていた音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이들. 私が父を説得してまいりますはなこと。父もそこまで悪い人じゃありませんよ 그러게 신락 같은 희망을 품은 채 아버지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프레이저였고 父上 그리고 예상외로 아버지는 흔쾌히 대화에 응해주는 듯 싶었지만 わかったよ。 녀석은 자신의 친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 없이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결국 프레이저는 녀석의 공격에 목숨을 잃고야 말았으니 フレイザー 그렇게 프레이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전생에서도 가져본 적 없는 극한의 분노를 뿜어내는 남주였는데 レベル9呼吸突 이들 따위로 상상조차 못해봤을 초고위급 마법으로 전작을 얼려버린 남주. おいバカども何をしておる敵だ敵 거기에 놈들은 수백 개의 마법진을 펼쳐 일제히 남주를 공격해왔지만 俺にそんなの当たるわけないだろ 더 이상 힘 조절 따위 하지 않는 남주에겐 생치기나 내지 못했으니 我が魔法師団最大の虎の子を食らわせてやれ 창조주에게 화살을 쏘는 꼴인 어림도 없는 공격. 그리고 그런 녀석들에게 일말의 자조차 없는 남주. メイドの土産に見せてやるよ 녀석들의 존재를 이 땅에서 지워버리려는데 雷だレベル10エクタル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최강의 마법으로 놈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죠. なんだこれはよくわからんが助かったのか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쓰레기 공작 부자를 잡아다가 나란히 처형대에 올린 남주. フレイザー兄さんやあエフタルもう動いて大丈夫なのああ 그리고 공작에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프레이저는 과거 자신이 만든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던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낸 상태였으니 レベル7エビルフレアレベル7カオスビード 그렇게 이젠 더 이상 힘을 숨길 수도 없는 노릇. 생사를 함께한 이들에게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준 애프탈은 드디어 마법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もうあなたは大人なんです。好きに自由にやりたいことをやりなさい。そして帰りたくなったらいつでも帰ってきていいのよ。 그렇게 다음날 정들었던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야말로 마법의 정점에 도달하겠다 굳게 다짐한 애프탈은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데 体に気をつけてね。剣の鍛錬も忘れないように 자, 과연 이들은 무사히 마법학원에 입학할 수 있을지? 적당한 작화와 적당한 스토리가 어우러진 이번 분기의 먼치킨 애니메이션. 국밥 같은 이들의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낙제 현재의 학원 무쌍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